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4학년도 촌촌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사건 AB가 서로 배반 사건 A 확률, B 확률 그렇게 줬을 때 합집합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배반 사건을 하게 되면 이제 교집합 부분들에 대한 확률 부분들이 0이 돼가는 거죠. 교집합이 없는 그런 내용. 이 부분을 좀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A 합 B의 확률을 구해가게 되면 A 확률하고 B 확률 교집합 확률을 빼야 되는데 교집합 확률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하고 4분의 1을 좀 더하기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12분의 7 해서 계산돼 가는 내용 정답 1번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배반 사건의 정의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기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이항분포에서 기대값은 뭐 np 분산을 구하게 되면 이제 npq 이렇게 되가는 요 내용들 점검하는 거죠. 25분의 4 이렇게 좀 곱하기 하는 부분이 평균이 되는데요. 요게 좀 4가 되니까 곱하기면 16 해서 가볍게 풀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항 정리 기본적인 이론들 점검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150가구 중에서 닭을 기르는 집, 그 다음에 돼지를 기르는 집, 그 다음에 어느 것도 기르지 않는 집 이렇게 되네요. 이 마을에서 이분은 한 집을 선택할 때 닭과 돼지를 모두 기를 확률을 좀 물어봤습니다. 근데 뭐 이제 여기 기르지 않는 이 부분들 보게 되면 이거 합집합하고 관련된 부분들이죠.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 요게 기르지 않는 부분들이 150 중에 15 이렇게 처리니까 이게 10분의 1 되는 거니까 합집합 부분들이 이게 10분의 9 이렇게 처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죠. PA 더하기 PB 빼기 PAQB 뭐 이런 형태를 좀 계산한다고 봤을 때요. 60%라고 했으니까 이건 10분의 6 곧바로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얼마가 됐습니까? 80분의 8이었네요. 그 다음에 10분의 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PA 교비를 구해달라. 뭐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 교집합 B를 구하게 되게 되면 10분의 8 더하기 6 빼기 9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가요?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그러면 어이구 10분의 이게 5가 되는가요? 이렇게 뭐 2분의 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모두 다 기르고 있군요. 자, 주어진 부분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기르지 않는다라는 그 여사건 형태죠. 여집합 이런 형태의 확률을 가르쳐줬으니까 그걸 이제 반대로 해서 이렇게 또는 형태로 기르는 확률들을 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확률별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다음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정규분포율은 가장 기본적인 항목 점검하는 것 같죠? 70 평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65보다 크고 80보다 작을 확률 이런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준화 가정이 시그마 분의 x-m이다라는 사실들 기억해 가지고 조진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 거쳐야 되겠죠. z값으로 이렇게 싹 바꿔가게 되면 5분의 이렇게 처리면 되겠고 80 70이니까 10이 되겠고 여기는 좀 마이너스 5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z값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1하고 2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477이 이런 부분들하고 3413 이런 부분을 좀 더하게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5, 8에다가 1 그러면 81 이렇게 되는가요? 81, 85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는 내용 2번이 바른 답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규 분포의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 무슨 뜻인지 뜻 파악해 가는 과정 이게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죠. 뭐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확률 계산해 가는 부분들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에서 꺼낸 공에 적힌 수가 짝수일 때 짝수는 뭐 2, 4, 6, 8 이런 숫자들이 되는 거죠. 이때 8의 약수 8의 약수는 1, 2, 4, 8 이렇게 되는데 겹치는 부분은 2, 4, 8 이런 부분인가요? 되겠습니까? 오와. 그러니까 짝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 8의 약수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큰 틀에서는 이제 조건부 확률이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학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 가는 거죠.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이런 형태로 해서 가볍게 4번입니다라고 답을 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문장 정확히 읽어서 잘 판단해 가야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 확률 변수가 0부터 a까지 되어 있고요. 밀도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a제곱값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연속 확률 밀도 함수 부분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넓이가 확률이다라는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 그런 틀이 돼가는 거죠.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4분의 a하고 a를 곱해서 4분의 a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4분의 3a에다가 높이에서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8분의 3 8분의 5 a 제곱이 되나가요? 확률의 총합이 1 되는 거니까 a 제곱 값은 5분의 8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넓이가 확률이다. 전체 넓이가 뭐 확률 총합이니까 1입니다라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 되가는 거니까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기본 개념들 조금 이제 학습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5문제 중에서 3문제 이상을 맞추면 합격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맞출 확률이 3분의 1인 학생이 시험에 합격할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5문제 중에서 3문제를 좀 맞춰가야 되는 건데 이제 독립 시행의 확률이죠. 문제 자체가 풀고 이렇게 5번 시행하는 거니까 3문제를 맞추려면 3분의 1의 세제곱, 3분의 2 제곱 2문제 틀릴 수도 있고요. 4문제를 맞출 수도 있겠죠. 3분의 1의 4제곱, 3분의 2 5문제 다 맞추는 행운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3분의 1의 5제곱 이런 형태. 이게 이제 합격할 확률이 되겠죠. 분모를 보게 되면 3의 5제곱 이렇게 공통으로 처리해 주겠고 10에다가 4로 곱하면 40 처리해 주면 되겠고 5의 2니까 10에다가 그 다음에 1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3의 5제곱이 되겠고 여기가 51이면은 3으로 한번 약분이 되죠. 3일 4, 3, 7, 21 처리가 되니까 3의 4제곱 8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81분의 17 5번이 좀 바른 답이 되는 내용.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확실하게 좀 학습되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모표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관계식 이랬는데 요건 우리가 분산 구해가려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요 관계식하고 이제 연관성 있는 식이죠. 그럼 이제 평균의 제곱 이런 부분들인가요? 그러면 이항식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이게 이제 9분의 4입니다라고 가르쳐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를 좀 살펴봤을 때 확률의 총합 요게 이제 9분의 3 생각하면 그러니까 A 더하기 B 해주면 9분의 4에 9분의 5 이렇게 해서 관계식 하나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대값을 좀 구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A에다가 여기는 필요 없고 여기는 9분의 3A 9분의 3 이건 뭐 3분의 1 다 처리해주면 되고 2B가 중요하죠. 2B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는 과정. 이때 이제 이게 이제 확률이 3분의 2 평균이 여기서 기대값이 3분의 2 이렇게 되니까 3분의 2 쓰고 아까 이 부분들 좀 이항식해서 빼면 되겠죠. 3분의 1 이렇게 좀 빼서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개 이제 연립하게 되면 3B는 9분의 5에다가 여기가 3분의 1에 9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더하기 했으니까 그러면 3B는 이걸 9분의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값은 그럼 27분의 8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바른 답 되겠군요. 주어진 부분들 분산 구해가는 식 부분들이 좀 이해돼서 이 수식 자체가 좀 이해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표에서 확률의 총합이 1이다. 그 다음에 기대값 구해가는 부분들, 뭐 지금 기대값 구해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게 나온 식이죠. 식이니까 그런 과정들 우리가 좀 반드시 알아야 될 항목 역시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농구 선수가 J2 성공률을 조사했더니 성공한 다음에 성공할 확률이죠. 성공한 후 다음 시도에서 성공할 확률 이 부분은 이제 4분의 3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패한 다음에 성공할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이투를 성공했을 때 세 번째 시도에서 성공할 확률을 좀 물어봤죠. 다음에 그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도에서 성공한다 이런 그 절차를 밟아가면 되겠습니다. 성공할 확률이 4분의 3이었으면 실패할 확률이 4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고요.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공해서 성공 가려면 4분의 3이니까 16분의 9 처리되겠고 여기는 2분의 1에 8분의 1이 되는데 요거는 뭐지? 그럼 16분의 2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16분의 11입니다 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또 역시 바른 답이 되겠네요. 과정 자체 이렇게 뭐 절차만 좀 이제 밟아가면 되는 거니까 뭐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요. 문제 이렇게 주어진 정보 정리하고 그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절차들을 좀 밟아가면서 연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세 사람이 4개의 상영관의 영화표를 판매하는 매표소에서 영화표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만 같은 영화관의 상영관의 영화표를 구매한다. 같은 영화를 본다는 얘기군요. 두 사람만이.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네 가지 이렇게 되겠죠. 네 개의 상황관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뭐 두 사람만이 이제 같은 상황관이니까 세 사람 중에서 일단 두 사람을 좀 고르고요. 이 사람이 또 같은 영화를 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이 다른 영화를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그런 내용.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죠. 4 하나 좀 약분되겠고 16에다가 이게 3이니까 9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16분의 9 이렇게 풀어가는 내용. 주어진 상황 이해만 좀 하면 되는 거죠. 예,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두 사람이 이제 뭐 같은 영화, 그 사람이 선택한 영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다른 영화를 선택하는 거. 주어진 내용 그대로 지금 메모해 가면서 식을 좀 만들면 확률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느 지역 버스 정류장 사이의 거리는 표준 편차가 100m인 정규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99%로 좀 추정한다라는 얘기죠. 이때 이제 모평균하고 표준평균의 차가 43 이하가 될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추정하게 되면 이제 모평균은 우리가 구한 이제 x바에다가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x바 빼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로 계산되는데요. 지금 이게 모평균과 표준평균의 차라는 얘기는 이걸 좀 이항식해서 빼는 거죠. n-x바 이렇게 될 때 차 이렇게 구해간 부분들이니까 사실은 이제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부분들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 지금 43보다 좀 작아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좀 처리지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문제에서 지금 이제 99%로 추정할 때 이제 2.58을 좀 쓰라고 되어 있고요. 2.58 그다음에 루트 n 모르고 온 거겠고 100m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루트 n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43분의 258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되는가요? 6으로 약분되네요. 3, 6, 18에다가 4, 6, 24, 25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6이 되네요. 이런 형태가 좀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n을 구하니까 우리 당연히 뭐 제곱해야 되겠죠. 제곱입니다. 라는 이야기. 뭐 n의 최소값 36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실내 구간과 관련된 이야기는 역시 실내 구간에 해당하는 요 식을 좀 쓰고 문제 뜻에 맞춰서 좀 식을 좀 살짝 좀 변형해가는 부분을 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모평균과 표준평균의 차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이양시켜 놓으면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이렇게 좀 뜻팍하게 가는 부분들을 식에서부터 이끌어내는 요 과정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3번 던질 때 나오는 의수를 차례로 ABC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등식의 성립법 만족할 확률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A 값이 3B 또는 B가 C 이런 걸 구해가는 거죠. A하고 3B가 같을 때는 뭐 B 1에다가 A가 3 되거나 2에 6 이렇게 되는 이런 경우죠. 여기는 뭐 1, 2, 3 같아지는 경우. 주사위를 3번 던진 거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 되겠고 갈수 하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2 곱하기 AB 관계가 C는 이제 마음대로 놔야 되니까 6가지 이렇게 쳐야 되겠고요. 여기는 또 이게 같아지는 경우 6가지에다가 이때 A가 또 자유자재로 6가지 또는 형태로 됐으니까 이제 교집합을 빼야 되겠죠. 이때는 그러면은 BC가 또 동시에 같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3, 1,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가지를 좀 빼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인가요? 216이 되는 거예요. 216 이렇게 쳐야 되겠고 여기가 12, 그 다음에 12에 36인데 2를 또 이렇게 빼는 거니까 46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 한번 약분할 거 그러네요. 108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43에서 계산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108분의 43 이렇게 처리 23이 23 40을 나누는데 2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순간 당황했잖아요. 보기에 답이 없어가지고 2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가 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덧셈 정리 형태가 되는 거죠. A 확률, B 확률 빼기 이제 교집합 확률 이런 부분들 이걸 뭐 경우수 형태로 좀 이렇게 조사해서 확률 계산해 가면 내용이니까 주어진 뭐 주사위 던진 이 상황을 좀 이해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천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어느 초콜릿 공장에서 만드는 초콜릿 한 개의 무게는 평균 30, 표준 편차가 9g인 정규분을 따른다고 합니다. 9개를 뚝 꺼내가지고 묶어가지고 판매한다 이런 얘기죠. 상자로 판매하는데 무게가 이렇게 되게 되면 불량품으로 좀 판정한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247.05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9개니까 9로 좀 이렇게 나누게 해야 되겠죠. 29, 18에다가 2에 67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7,
19, 63 이렇게 되겠죠. 와, 이게 오래간만에 나누기 안 되네요. 40 되는 거니까 점 찍고, 그 다음에 49, 36 이렇게 처리되고, 45 이렇게 되니까 59, 45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표본 평균이 27.45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게 이제 불량이다, 이렇게 좀 판단해 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표준화 과정 거쳐야 되겠죠. 루트 n 3분의 맨 처음에 표준 편차가 9 이렇게 쳐야 되겠고, 30에서 빼는 거니까 이게 들으면 또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에다가 2.55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이런 형태의 계산해 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3으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0.382 24에다 350 그러니까 0.85가 되겠네요. 그럼 뭐 Z값에서 0.85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렇게 좀 구해가야 되는 거죠.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마이너스 0.85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0.3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 우리는 작은 확률을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확률은 이제 0.2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구했는데요. 아이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런 초콜릿 상자를 또 400개를 조사하네요. 불량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사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하는 것은 이양분포가 되죠. 400개의 상자를 조사해야 되겠고 불량일 확률은 10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니까 이제 정균포를 따라가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40에 80개의 상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10분의 8에다가 8이니까 지금 8제곱 이런 형태의 또 정균포를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70개 이하 이런 이야기. 원래 또 정상적으로는 이제 80개 상자 정도가 나오는데 70개 이하의 상자가 될 확률을 좀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역시 또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뭐 이번에는 70보다 작거나 같을 70 이하의 확률 물어본 거죠. 이하의 확률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런 계산해야 되는 내용. 역시 표준화 과정 좀 거쳐야 되겠고요. 표준 편차가 8분의 이렇게 돼 있고 그럼 10이 되나요? 8분의 10 이런 형태. 마이너스 10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얼마인가요? 4분의 5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1.25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1.25 이라는 그래서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0.4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문제 정답 문제 0.1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죠. 똑같은 형태의 표현을 이렇게 이제 1.25에 해당하는 요 확률을 좀 구해가는 부분이 있고 여기가 이제 0.4 이렇게 됐으니까 0.1을 좀 답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름 어렵죠. 일단 표본 평균이라는 사실 개념들 이용해서 이것 좀 알아야 되겠고 정규분포 이론에서 나온 확률 구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항분포를 또 이용해서 다시 정규분포에서 이항분포를 해서 다시 정규분포로 가는 일련의 이런 과정 자체를 좀 이해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만 않은 거니까요. 철저하게 복습해가면서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어느 학교 학생 전체는 500명이고요. 수학 동아리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40%, 여학생의 60%가 가입했다고 합니다. 수학 동아리 조사한 거죠. 그다음에는 남학생이고 여학생 이렇게 좀 조사를 한 건가요? 조사를 이렇게 좀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학 동아리 가입 안 한 사람도 있겠죠. 전체는 좀 500명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학생 주어져 있는데요. 남학생의 40%죠. 그 다음에 가입했다고 했고요. 가입한 학생 한 명을 선택했는데 남학생일 확률하고 여학생일 확률이 좀 같다. P1, P2가 좀 같다 이런 얘기죠. 여학생 수를 좀 물어봤네요. 여학생 수 X, 남학생 수 그러면 500-X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가입한 지금 여기 보면 남학생의 40% 그러니까 10분의 4 이렇게 처리해서 500 빼기 X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여학생의 60% 10분의 6x 이렇게 되는데 가입을 한 거죠. 이렇게 비율 이렇게 좀 처리해서 가입을 했겠고 가입한 학생들 요즘 합친 이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을 딱 이렇게 뽑아서 봤을 때 남학생 요 비율 요게 이제 서로 어떻다 확률이 같다. 그렇다는 얘기는 10분의 4에 500-x 한 부분들하고 10분의 6의 x 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어떻다 명수가 같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분을 좀 하고요. 그러면 2에 500-x 여기는 3x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1000이 되겠고 이항시켜서 5x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x값은 200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학생 수는 x라고 나왔으니까 곧바로 x값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주어진 부분들이 이렇게 조건부 확률 형태죠.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에 여학생일 확률, 남학생일 확률. 근데 지금 그 부분이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모에 똑같이 사용될 부분은 굳이 쓰지 않고 분자에 들어갈 부분들만 써서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처리해 본 내용이니까
요거 내용을 이렇게 처리한 거죠. 일단은 뭐 큰 틀에서 내용을 표 형태로 좀 정리하고 조건부 확률 형태의 식사가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연습이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두 사건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독립이 되도록 하는 NA 값을 물어봤습니다. A는 N 이상이 나올 사건 이렇게 쳐야 됐고요. B는 2 이상, 그러니까 B는 좀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2, 3, 4 이렇게 쳐야 됐고, 그러면 PB는 2분의 1 이렇게 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들. A 사건이 좀 문제가 되겠죠. A 사건은 그럼 저 A1이라고 할 거예요. 이미 n이 1일 때 이렇게 따지면 1부터 2, 3, 4, 5, 6 이렇게 되니까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P, A, 교집합 B 이런 부분들 좀 알아보게 되면 P, A1이라고 써야 되나요? Y1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1에다가 2분을 곱하기니까 당연히 또 여기 공통되는 부분이 2, 3, 4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요게 뭐 그대로 2분을 이렇게 처리돼서 맞는 거죠. 성립합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고요. A2 집합 이렇게 처리면 2, 3, 4, 5, 6 이렇게 처리되겠고 근데 P A2 집합이 지금 6분의 5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교집합은 2, 3, 4 이렇게 나오겠고 2분의 1하고 6분의 5를 좀 곱하게 했는데 2분의 1이 나온다. 이건 좀 안 되겠죠. 이건 좀 안 되는 내용. 그 다음에 A 3집합을 해주면은 3, 4, 5, 6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공통되는 부분들은 2, 3, 4에 3, 4 부분 이렇게 좀 생기겠고 PA 3집합은 그러면 3분의 2 이렇게 쓰면 되나요? 3분의 1 이런 형태. 근데 지금 A3 교집합 B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은 6분의 2가 되는 거죠. 두 개 이렇게 좀 생기는 거니까 2분의 1하고 3분의 2 곱하기해서 6분의 2 이거 좀 성립하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A4 집합을 물어보게 되면 4, 5, 6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때부터 4나 공통 생겨가는 건데 지금 이게 A4 집합이 확률이 또 2분의 1이 되거든요. 곱하기 하게 되면은 곱하기 주면 4분의 1이 돼가는 건데 6분의 1하고는 좀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 좀 안 되는 내용. 그 다음부터는 뭐 교집합이 안 생기니까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일 때 하고 3일 때 이때가 좀 문제 부분 이제 성립한다 되겠고 그런 자연수 n을 좀 합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정답은 4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독립과 관련된 부분들이 뭐 조사할 때는 이렇게 좀 교집합의 확률 열심히 이렇게 구해간 부분들이 각각의 확률 이렇게 곱하기 한 부분들하고 성립하느냐. 그러니까 좀 다시 쓰게 되면 PA 교집합 B 이 부분들이 PA 곱하기 PB 요 부분이 이제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요 부분 요 부분들만 좀 정확하게 잘 조사하면 항목이니까 좀 이제 가지수가 좀 많더라도요 침착하게 대응해가면서 조사해가면 되겠습니다. 집합 A는 1, 2, 3, 4, 5, 6 이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좀 3개인 원소의 최소값을 확률별수 x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대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개를 골랐을 때 1, 2, 3, 4까지 되겠네요. 4, 5, 6 이렇게 고른 거니까 6개 원소 중에서 3개를 고른 거니까 5, 4,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6 약분되고 5, 4, 20 이런 형태로 해서 20가지 중에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죠. 처리 되겠고 최소가 1이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2, 3, 4, 5에서 또 두 개를 먼저 더 고르니까 10가지가 되겠고 다음에는 3, 4, 5, 6에서 두 개를 고르는 거죠. 4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쳐야 되니까 6가지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4, 5, 6 이렇게 해서 또 두 개를 고르는 거니까 3가지 그 다음 1가지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산화황률 분모표가 다 만들어진 거죠. 이때 이제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기대값을 좀 구하게 되면 20분에 처리하고 확률하고 확률별 순점 열심히 곱하면 되니까 10에다가 2, 6, 12,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4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가 22, 31, 이렇게 되면 35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5, 4, 20, 5, 7, 35 이렇게 처리해서 확률 좀 기대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4분의 7을 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그 문제 좀 정확하게 잘 읽어서 표만 좀 정확하게 잘 만들면 큰 무리 없이 풀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산화황률 분모표 만드는 내용에 집중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77, 353과 같이 왼쪽에서 읽거나 오른쪽에서 읽거나 똑같은 수를 우리가 대칭수라고 하겠습니다. 10보다 크고 1000보다 작은 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는데
대칭수가 될 확률을 물어봤죠. 일단은 뭐 전체 가지수를 보게 되면 1000에서 10을 좀 빼고 두 숫자 다 안 들어가는 거죠. 크고 작고 그러니까 빼기 1을 좀 이렇게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90에다가 또 하나 더 빼는 거 989가 되나요?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고 이제 대칭수를 잘 구하면 되죠. 이런 부분들이니까 두 자리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에서부터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가요? 11부터 이렇게 계산을 쭉 해가면 되겠죠. 쭉 해서 나중에 99까지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요건 뭐 그럼 9개가 좀 나오면 되겠고요. 세 자리를 좀 잘 계산해야죠. 세 자리는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계산해 가야 되겠습니다. 가운데가 0 이렇게 될 때 여기가 1에서부터 쭉 해서 9까지 이렇게쯤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운데 수를 좀 기준에 좀 살펴보게 되면 이 부분들이 지금 0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했는데 쭉 해서 나중에 9까지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들.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되죠? 9개가 되겠고 여기 가운데 숫자가 바뀌어가는 게 이제 10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하기 해서 90까지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률 구하게 되면 989 분의 99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구하면 되겠죠. 확률 좀 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P-Q를 구하나요? P분의 Q 했을 때. 그러면 989에서 99를 좀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890인가요? 890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뭐 전체 개수 구할 때 이렇게 뭐 빼기를 하는 부분들 조금 양쪽 다 안 들어가니까 뒤에 빼기 하는 부분들 이런 거 조금 신경 써서 계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칭수 구해갈 때 두 자리 부분들은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세 자리 부분들 어떻게 조사하죠? 이렇게 이제 하나를 기준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 그다음 가운데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해서 전체적인 계산해가는 이렇게 일련의 흐름들을 이런 걸 조금 이제 생각해가면서 풀이하면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느 지역 주민들을 일주일 동안 수면 시간들을 열심히 조사했더니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100명 추출해가지고 조사한 평균 X1이라고 됐고요. 신뢰도 99%로 이제 신뢰 구간 열심히 조사했죠. 신뢰 구간 시기 M에다가 우리가 이제 X바 그다음에 이건 좀 뭐 X1반이겠죠. X1에다가 더하기 99% 1.96인가요? 어쨌든 뭔가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좀 계산해 가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일단은 좀 생각해 가면서 좀 빼기죠. 빼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거 좀 생각해 가면서 연산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나온 결과가 이렇게 좀 되어 있네요. 우와. 재밌는데요. 그럼 이곳에서 좀 알 수 있는 부분들 나중에 조사를 뭘 물어보는 거죠? X1 뭐 이런 걸 좀 봐, 이런 걸 좀 물어보는 거네요. 또 지금 400명을 두 번 조사했네요. 근데 X1하고 X바가 또 똑같고 99% 신뢰구만 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그럼 이 두 숫자의 이제 가운데 값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왜냐면 이제 X1 바에서 이제 더하기 빼기 했으니까 평균 구해가는 거죠. 두 숫자를 더하기해서 2분의 50 더하기 50 플러스 2b 이렇게 처리해가는 거니까 요거 그러면 얼마죠? 50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x1 바가 되겠죠. 예, 구하겠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x2 바하고 이제 뭐 똑같아져라 이렇게 되는데 x2 바도 이제 역시 2분의 해서 이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요 부분들 더하기 해서 지금 나누기 해서 좀 써야 좀 식이 좀 간단하잖아요. 더하기 해서 2로 나누게 되면 2a의 a가 되겠고 2분의 5에다가 4분의 5b 되겠고 3에다가 2분의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게 뭐 서로 같아지는 이런 뭐 관계식 하나를 좀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평평은 나오게 되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실내 구간에 이제 Z 루트 n분의 시간 이것도 좀 쓸만하죠. 첫 번째 건 이제 100명을 좀 조사했으니까 그 다음에 1.96도 조사해야 되겠죠. 95% 신뢰 구간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1.96에다가 10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한 부분들 요게 이제 요 값을 좀 이제 계산해 가야 되는데 문제 주어진 부분들이 지금 이제 50 플러스 2b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50 플러스 b를 빼니까 요게 이제 b 값이 되는 거죠. b 값입니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뒤에 거 조사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거 조사할 때는 1.96에다가 몇 명 조사한 거죠? 400명을 좀 조사했네요. 400명이니까 20분의 시그마 이렇게 좀 계산한 건가요? 지금 x2바가 나와 있으니까 오른쪽 값에서 이 값을 좀 빼면 되니까 a는 소구가 되고 4분의 5b에서니까 4분의 b가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계산해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 관계식이 얻어진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1.96 시그마가 이제 똑같은 거니까요. 이 부분들을 좀 여기다가 대입하면 10b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제 20분의 10b 이런 형태로 돼서 4분의 b 빼기 2분의 3 요거 연산해 가면 좀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2분의 b 그러면 이항시키면 되는 건가요?
4분의 보니까 4분의 b 이렇게 처리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분의 b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2분의 3에서 이 값에서 이거 2 플러스 2분의 3이군요. 이거 여기가 마이너스. 예, 오른쪽 계산 잘못했습니다. 뭔가 좀 연산이 이상해서 좀 살펴봤더니 이거 좀 잘못됐죠. 다시 좀 살펴보게 되면 문제를 보게 되면 오른쪽 요 값에서 요 값을 좀 빼야 되는 거죠. 열심히 구한 것을 A에서 A 사라졌고 B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B겠군요. 그 다음에 3에서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호호. 이게 이제 여기 지금 4분의 1 B 더하기 2분의 3을 좀 써야 되는 거죠. 2분의 1배니까 이게 4분의 3B가 되네요. 이게 이제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B 값이 2가 나오네요. B 값이 2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 또 관계식이 있었으니까 B 값이니까 이제 52 처리되고 있고 여기 또 같아주면 이제 A에다가 B 값 2를 좀 대입해서 약 보면 2분의 5, 2분의 3, 2분의 8, 4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걸 계산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A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5배니까 48입니다라고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물어봤나요? 열심히 다 구했죠? 그러면 이거 X바도 구해야 되나요? X바는 뭐 여기 이 부분이 X바니까 이런 부분은 50 더하기 B 이렇게 쳐야 되니까 X바 자체는 52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에선 2A 더하기 B 더하기 X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96에다가 2에다가 그럼 52를 좀 더하기 해서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죠. 100에다가 150이 되는 거예요. 정답 150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바른 답 대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실내 구간식과 관련해서 물을 수 있는 거 거의 다 물어봤나요? 아름다운 수직 관계들 물어본 거죠. 일단은 그래도 기본적인 식을 좀 정확히 잘 기억해서 x바라는 것이 양쪽 걸 더하기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제 x바에 대한 표현들 이끌어냈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에 주어진 부분들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값들이 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 x바 각각 구한 거에서 주어진 값에서 빼게 하게 되게 되면 z 루트 n분의 시그마에 해당하는 요 값들이죠. 요 값들에 대한 표현들이 좀 나와서 그것에서 이게 또 이제 결정적으로 좀 x1바하고 x2바가 좀 같습니다라는 관계식을 하고 이제 연계해서 연산을 해 나간 거니까 문제에 주어진 부분들 실내 구간식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 가면서 풀이를 꼼꼼하게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분포표도 나와 있고요. 근데 요거 확률 자체는 이건 독립 시행의 확률 형태로 돼 있죠. 여기가 0일 때, 1일 때 이런 형태로 가는 부분들인데 변수를 저렇게 좀 바꿔놨네요. 그렇다면 0일 대입했을 때 1 형태 표현이면 요 표현 이거 좀 살짝 변형을 한번 더 했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형태를 좀 맞춰가려면 오히려 2x 이거 y라고 할까요? y 플러스 1 이런 형태를 해주고 y 값이 이렇게 0, 1, 2, 3, 4 이렇게 맞춰가는 부분들이 그럼 10까지 이렇게 가는 거겠죠. 0부터 10까지 이렇게 요 부분들이 더 이렇게 더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가 좀 쓰여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항분포를 따라간다고 보면 되겠고요. 시행의 수는 10번이 되겠고 주어진 부분들 1일 때 이렇게 3분의 1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값 y라는 변수의 기대값을 보게 되게 되면 3분의 10이 되겠고 분산을 좀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 이곳에다가 3분의 2를 또 곱하니까 9분의 20 이렇게 좀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곳에도 구해가는 기대값 x라는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y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 되는 내용이죠. 2배의 expectation y 플러스 1 이런 형태에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분의 20, 23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분산은 어떻게 했죠? 그러면 이 분산이면서 또 기대값을 쓰면 안 되겠죠. 이 y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지면 4배의 바리언스 y 이런 형태가 좀 처리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4배를 좀 해주면 되는가요? 9분은 9분의 80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또 계산하려면 9분의 여기다가 3을 좀 곱하게 해주면은 69에다가 69 이렇게 쳐니까 149 이렇게 쳐야 되나요? 해서 계산해 가는데요. P분의 Q 되는데 P를 또 다시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158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바른 답 되겠죠.
변수들을 좀 변화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좀 EX-1 돼 있는데 우리가 0 대입했을 때 부분들하고 연결시켜 가야 되는 게 또 아름다운 관계죠.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의 개념이니까 0부터 10까지 들어간 개념 형태를 좀 처리해야 돼서 이걸 또 한 번 더 바꿔서 우리가 좀 생각한 부분들. 그 틀에서는 뭐 이렇게 이런 변수 변환된 거에 평균 분산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 다음은 뭐 간단하게 변수 변환 형태를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뜻 파악해가는 과정,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 변수 사이의 관계를 좀 정확하게 이해해가야 되는 측면이 이 문제의 좀 핵심 내용이니까요. 이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전적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확률별수 x, y가 각각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표준 편차가 같으니까 정규분포 모양은 좀 같을 것 같은데 라지 ft를 이렇게 좀 정의되네요. 알겠습니다. t에서 최대값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요. 1을 좀 넘어가죠. 양쪽이 확률 좀 더하기 부분들이라서 7698이라는 부분들은 3849하고 관련이죠. 와, 이거 1 더하기 2 곱하기 0.3849 이런 숫자들인 거니까 뭐 이게 두 배 돼 있는 그런 모양 되니까 뭐 대칭 구조를 좀 생각해 가면서 분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그래프를 두 개를 좀 이렇게 그려야 되겠고요. 이렇게 되는데 x랑 m안보다는 좀 클 확률인데 이게 좀 절반보다 좀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대칭 구조 모양 형태니까 여기가 오른쪽 큰 게 M1이 돼야 되겠는데요. 작은 쪽이 이제 M2 이렇게 처리되겠고 가운데 부분이 T 이렇게 처리돼서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T보다 M1에서 이제 클 확률 이렇게 된 거죠. 클 확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좀 구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작은 Y라는 변수에서 M2 부분에서 작은 부분들 여기서부터 작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구해가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대칭 구조 모양 형태에서 이것들을 좀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10이라고 25가 같다는 이야기는 이게 좀 대칭 구조고 M안하고 또 이렇게 이것도 좀 다 비교해야 되는 거네요. 와, 이렇게 M안, M2 이렇게 쳐야 되는데 M안이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변수배에서는 M안 부분에서 클 확률하고 작을 확률 이렇게 쳐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여기 이렇게 클 확률 구했고 이쪽은 작을 확률 이렇게 열심히 구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좀 사이가 좀 비네요. 이런 부분들이 요게 이제 FM1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요게 이제 M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11 형태가 되는데 11이 좀 더 커야 되는데 11이라는 숫자는 아까 또 대칭 구조 모양 이런 것도 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쪽 이렇게 됐을 때 아이고 가운데 모양이 좀 너무 모양이 안 맞네요. 똑같은 모양의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애만 부분들이 이렇게 좀 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되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아랫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채워져 가겠고, 그 다음 윗 부분 이렇게 좀 채워져 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지금 여기 남는 부분들이, 여기 부분들, 이 부분들하고 이 부분들 했을 때 남는 부분이 더 작아져서, 이제 F11 부분들이, 그만큼 이게 좀 더 커져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겠죠?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들. 10이라고 25하고 같다는 부분들은 좀 더 챘습니다. 여기 11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아까 이게 T에서 대칭 구조가 되는데 여기 10이라고 이제 이렇게 좀 똑같아진 부분인데 여기 11에 25가 되어 있으면 이게 되는 거죠. 25보다 클 확률에서 이게 25보다 작을 확률하고 이쪽은 클 확률 이렇게 돼서 여기 빈 공간 부분들이 이쪽에 대칭 구조 모양은 서로 이제 똑같아진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T라는 부분들이 25하고 11하고 이제 정 가운데 그러면은 이렇게 38 이렇게 되는 거예요. 38? 38 부분의 절반 부분 36 그러니까 18이죠. 18 T 값인 18입니다라는 내용이 좀 담겨 있는 듯이 이 문제에 좀 담겨 있겠습니다. 그런 거가요? 와, 이거 어렵네요. 그러면 M1, M2를 더하겠네요. M1 더하기 M2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뭐, 2T 이렇게 처리해서, 요거는, 그러니까 뭐, 36이죠. 36입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뭐 한꺼번에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 이거 최소값을 구해가지고, 여기 또 자연수라는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요 내용이 있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표준화해 가는 과정 부분에 요거 Z값을 부분을 좀 이용해서 풀어가면 되겠죠. 시그마 분의 M1, M2로 해도 뭐 마찬가지겠죠. 뭐 T-M2 이렇게 해도 되는가요? 뭐 어쨌든 뭐, 어,
그래도 어쨌든 변수를 보게 되면 t를 먼저 빼야 되죠. t-m만 이렇게 됐을 때는 마이너스 1점 이렇게 쳐야 되는 거겠고, 시그마 분의 t-m2 이렇게 됐을 때는 플러스 1점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18-m2를 기준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면 5분의 6 시그마 이렇게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자연수 되는데 자연수 이런 부분들이 관계가 된다면 이게 5가 되면 6 이렇게 되는 부분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 자체가 그럼 10이 되면 되나요? 10이 되면 이제 12 이런 형태가 돼서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 요게 좀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 이것도 어렵네요. 오호호. 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문제에서 뭐 최소값 이렇게 물어본 부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제 36에다가 시그마가 10 이렇게 쳐주면 되는가요? 그러면 이제 46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해되셨나요? 오, 이거 어려운데. 그죠? 그다음에 이제 t 값 자체 적용도 있고 m2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작은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6만큼 빼서는 어떻게 되죠? 6만큼 빼면 12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m2가 이게 지금 이거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보다 좀 더 작은 숫자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지금 이거보다는 더 큰 숫자를 빼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게 m2 자체가 11보다 작다라는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M1을 좀 굳이 따진다면 M1은 뭐 어떻게 죠 25보다 크다라는 이런 사실들은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시그마가 이제 5 부분들이 안 되고 그보다 좀 더 많이 빼야 되는 거니까 10이 된다는 이 사실들 됐습니까? 더 큰 숫자를 빼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최소라는 부분이 어긋나겠죠. 그러면 시그마까지 더 커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충족치가 다른 부분들은 10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46을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나요? 자, 천천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20번. 그 함수식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좀 점검해서 풀어가야 되겠고, 여기 또 최소라는 부분들까지 연결시켜서 10으로 풀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쉽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설명한 부분들 설명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요. 연습장에다 메모해서 그래프 모양하고 연관성 이런 걸 좀 생각해가면서 꼼꼼하게 점검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인데 어쨌든 좀 까탈스러운데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몇몇 문장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학습해가면서 실력사는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실력 쌓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천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